현재 150km를 던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4일 일본 아마미오시마 아마미카와 쇼구장. 기아 타이거즈 성영탁은 불펜 투구를 끝낸 후 외국인 투수 아담 올러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체 무엇이 그토록 궁금했던 걸까? 올러는 성영탁이 스프링 캠프 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던져야 할지 물었다. 구속은 신경 쓰지 말라고 당부했다. 메커니즘이나 공을 던질 때의 감각, 회전을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프링 캠프는 구속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더 다듬고 준비하며 노력하는 시기라고 설명해줬다. 지금 시속 150km 이상을 던지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 어차피 시즌이 시작되면 구속은 자연스레 올라온다. 나도 작년 스프링 캠프 때 거의 150km에 가까운 공을 던졌지만 시즌이 길다는 점을 간과했고 결국 시즌 중 팔꿈치 염증으로 이어졌다. 올해는 시범 경기까지 시속 145km 정도를 유지하며 던지려고 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성영탁은 2024년 10라운드 96순위로 기아에 입단해 프로 2년차였던 지난해 처음 1군 마운드를 올랐다. 2군에서의 호평으로 기회를 받았으며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담력과 제구력을 바탕으로 단숨에 핵심 개투로 성장했다. 데뷔전 이후 17 3분의 1이닝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며 구단 역사상 최장신인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52 3분의 1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1.55로 매우 확실한 모습을 보였다. 덕분에 성영탁은 포근한 겨울을 지낼 수 있었다. 작년 KBO 최저 연봉 3천만 원에서 올해는 약 300% 오른 1억 2천만 원에 계약했다. 갑자기 억대 연봉자가 됐지만 아직 낯선 점이 많은 프로 3년차 선수다. 더구나 올해 처음으로 1군 스프링 캠프에 참가했다. 시즌 준비 과정을 바꿔야 할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다. 마침 그때 만난 것이 올러였고 올러는 젊은 선수에게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성영탁은 2군에 있을 때는 겨울에 컨디션을 많이 끌어올리고 한 시즌을 유지하는 식으로 했다. 2군과 1군의 경기 수가 달라서 그랬다. 올러에게 물으니 서서히 컨디션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불펜 투수라 천천히 올려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겨울에 모두 끌어올리고 유지하는 방식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지금도 100%로 던지고 싶지만 코치는 지금도 충분히 좋다며 멈추라고 하셨다. 이제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정리가 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불펜에 긴장감이 넘치니 더 조바심이 날 법하다. 기아는 스프링 캠프 출국 직전에 필승조 조상우, 김범수 홍건희와 계약을 한꺼번에 체결했다. 불펜 약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스토브리그를 보내다 막판에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2차 드래프트로 데려온 이태양까지. 기회가 절실했던 베테랑들이 기아로 모이면서 건강한 긴장감이 생겨났다. 올러는 성영탁에게 작년 우리 팀에서 매우 뛰어난 활약을 보인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러니 현재 구속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믿습니다. 라고 격려했다. 성영탁은 베테랑 불펜 투수들의 합류에 대해 캐치볼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제가 직접 가서 묻지는 못했지만 선배들만의 고유한 스타일이나 투구 리듬 같은 것을 지켜보며 많이 습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필승조 구성을 재정비할 것임을 시사하면서도 정혜영, 전상현, 성영탁까지는 기존 주전으로 분류해두었다. 성영탁은 이에 대해 필승조에서 던질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단지 건강하게만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감독님께서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 신뢰에 보답하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결의를 밝혔다. 연봉 인상 관련해서는 계약서를 받기 전에 에이전트로부터 금액을 전해 들었을 때, 네? 그 금액이 맞습니까? 지금 당장 서명해도 될까요? 그랬습니다. 웃음. 매우 놀랐어요.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죠. 라며 급격히 오른 연봉에 걸맞은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2024년 통합 우승에서 2025년 정규 시즌 8위까지 내려앉은 기아는
2026년 연봉 협상 분위기가 좋을 수는 없었다. 2025년 연봉 협상이 축제와 같았다면 2026년 연봉 협상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이다. 구단도 삭감폭을 줄이려 노력했으며 선수들도 팀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큰 마찰 없이 계약에 서명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난해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들은 그에 상응하게 연봉이 인상되었다. 잘한 선수는 제대로 챙겨주고 부진한 선수는 냉정하게 평가한 기아의 오프시즌 방침에서 가장 기뻐한 선수는 단연 지난해 불펜의 핵심으로 떠오른 성영탁, 22, 기아이었다. 기아는 성영탁과 1억 2천만 원의 연봉 계약을 완료했다. 2024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기아의 지명을 받은 성영탁은 2024년 성적이 부진해 2025년도 리그 최저 연봉 3천만 원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시즌 중반 1군에 콜업되어 활약을 펼쳤고 뛰어난 성적으로 시즌을 마치며 연봉이 무려 300%나 올랐다. 그 결과 단숨에 억대 연봉자 행렬에 들어섰다. 성영탁의 연봉 인상은 구단이 지난해 그의 활약을 얼마나 높이 샀는지를 잘 보여준다. 성영탁은 지난해 45경기에서 52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3승 2패 7홀드 평균 자책점 1.5의 훌륭한 성적을 기록했다. 1군 데뷔 직후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으며 이후에도 크게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투구로 불펜을 든든히 바쳤다. 한 번쯤 부진이 올 법도 했는데 성영탁의 안정감은 그런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다. 지난해 2년차 선수라 순수 신인은 아니었지만 최저 연봉에서 시작했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기아는 시즌 풀타임은 아니었던 성영탁에게 신인 상급 대우를 해줬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24년 고졸 신인으로 신인왕을 탄 김태견은 60경기 65이닝을 소화하며 3승 2패 19세이브 4홀드 평균 자책점 2.08을 기록했다. 그런 김태견의 연봉은 최저액 3천만 원에서 다음 해 1억 4천만 원으로 인상됐다. 2023년 신인왕을 받은 문동주는 당시 23경기 118 3분의 2이닝을 던져 8승 8패 평균 자책점 3. 71을 남겼다. 그런 문동주는 2024년 1억 원을 받았다. 오히려 올해 성영탁보다 적은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최저 연봉 선수가 뛰어난 활약으로 신인왕을 차지하면 1억 원에서 1억 4천만 원 사이의 연봉을 받아온 것이 관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영탁은 3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올랐으니 기아가 관대하게 연봉을 결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완전한 풀타임에 비해 이닝이 조금 부족하고 여기에 팀 성적이 부진해 전반적인 연봉 인상이 제한된 점을 고려하면 성영탁의 올해 연봉은 업계 예상을 약간 상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만큼 기아가 성영탁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아는 지난해 불펜 투수들이 부상과 침체로 무너지며 불펜 평균 자책점이 리그 9위로 떨어졌다. 성영탁이 분투했으나 혼자서 팀 불펜을 구해내기는 역부족이었다. 올해 기아가 더 나은 성적을 내려면 불펜의 반등이 필수적이며 기아는 성영탁이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그 추동력을 제공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 김범수, 홍건희가 합류하며 필승조로 활용 가능한 투수 자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유형의 불펜 투수들이 모였으니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성영탁도 지난해의 성과가 우연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비시즌 동안 철저하게 체력을 다지며 언제든 등판할 준비를 마쳤다.